안녕하세요. 지식큐브 지큐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가 핫하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미슐랭 1스타부터 3스타까지 출연진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슐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타이어 회사 미쉐린 들어본 적 있으시죠? 1889년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를 만든 사람이 프랑스인 에두아르 미슐랭인데요. 그때 그의 친동생 앙드레 미슐랭은 프랑스의 내무부 산하 지도국에 일하고 있었어요. 1900년 미슐랭 형제는 타이어 판매를 촉진하려고 가이드북을 처음 발행했어요. 이 미쉐린 가이드는 무료로 배포되었고, 초반에는 타이어 정보, 도로법규, 자동차 정비 요령, 주유소 위치 같은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식당 정보는 그냥 운전자들이 배고플 때 들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수준이었죠. 가이드북의 주요 목적은 운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가이드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결국 1922년부터는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미쉐린에서 미식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식당과 호텔 정보가 포함된 미쉐린 가이드가 이때부터 발간된 레드 시리즈예요. 그 외에 여행 관광 정보는 그린 시리즈로 따로 발간하였죠. 이 레드 시리즈는 레스토랑 지침서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프랑스에 이어서 1957년부터는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등에 대한 가이드도 발간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5년에 미쉐린 가이드에 추가되었죠. 지금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30여 개 나라에서 약 3만 곳의 레스토랑을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미쉐린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총 3,400여 개라고 합니다. 그중 2스타는 500개도 안 되고 3스타는 150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별점을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요리사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 되었죠. 미슐랭 가이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행 정보 안내서로 자리 잡았죠.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발음대로 미슐랭이라고 읽는데요. 미국식 발음으로 읽을 때는 미쉐린이라고 읽게 되죠. 그래서 가이드북을 지칭할 때 프랑스식으로는 기드 미슐랭, 미국식으로는 미쉐린 가이드라고 불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슐랭 하면 바로 맛집을 떠올리고 미쉐린이라고 하면 타이어 회사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건 한국에서만 그런 거고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 미슐랭 가이드의 핵심은 레스토랑 평가에 사용하는 별점 시스템이죠. 크게 1스타, 2스타, 3스타로 나눠지는데 미쉐린 평가원이 직접 식당에 방문해서 평가를 해요. 먼저 레스토랑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몇 번 진행된 후 평가원들이 투입되는데, 이 평가원들은 요식업 호텔 케이터링 업계에서 경력이 있는 미쉐린사의 정직원들이에요. 신분을 숨기고 일반 손님처럼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하죠. 평가원들의 평가 기준은 5가지인데,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에 대한 완벽성, 요리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이에요. 평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식당의 분위기나 서비스는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맛에만 집중해서 평가가 진행되는 거죠. 좋은 예로 2016년 싱가포르 레드가이드에서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치킨과 누드를 파는 노점이 있어요. 음식 가격이 1.85달러, 하나로 약 2,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이드 발간을 위해 편집자들과 평가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별점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스타 세션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3차례 이상 다른 평가원들이 식당을 방문해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원칙으로 국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해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경우에는 한국지사 정규 직원이 아닌 관련 업계 전문가를 계약직 평가원으로 고용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평가에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평가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평생 비밀로 유지해야 하죠. 이렇게 별을 받은 레스토랑은 정기적인 재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별을 박탈하기 때문에 꾸준한 레스토랑 관리가 필요하죠. 자동차 여행 가이드북으로 시작한 가이드답게 각각의 별점에는 여행자를 위한 맥락이 담겨져 있는데요. 별 1개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들러볼 가치가 있는 요리가 훌륭한 음식점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별 2개는 본래의 목적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이더라도 길을 우회해서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요리가 훌륭한 음식점이라는 뜻입니다. 별 3개는 오직 이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해당 지역에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요리가 매우 훌륭한 음식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별점 외에도 다른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요. 빕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부여하는 평가인데 유럽의 경우 35유로 이하, 대한민국 서울의 경우 4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부여한다고 해요. 가성비 식당이라고 할 수 있죠. 셀렉티드라는 명칭의 평가는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스타에 준하는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비싸지만 맛있는 식당인 셈이죠. 그리고 그린스타는 2020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된 평가인데요. 식재료의 윤리적 및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맛과 서비스 항목인 별의 등급과 별개로 취급되어서 별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평가라고 해요.
미슐랭 가이드의 별점을 받은 레스토랑은 큰 명성을 얻고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객이 몰리게 되죠. 별점을 받으면 사업적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별점을 잃으면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특히 3스타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 150개도 안 되는 식당만 선정되는 레스토랑인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미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죠. 2016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이 발간되면서 24곳의 레스토랑이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때 한국 최초의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신사동에 위치한 한식당 가온과 신라호텔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라연 두 곳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의 3스타 레스토랑은 100개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컸죠. 가연과 라온은 2022년까지 3스타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라연은 2스타로 변경되었고 가온은 영업을 종료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3스타 레스토랑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2023년 한남동의 모수라는 파인다이닝 식당이 새롭게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죠. 하지만 운영상 문제로 2024년 현재 휴업 상태에 들어가며 3스타를 반납하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3스타 레스토랑은 없는 상태이죠. 2024년 2월 22일에 미쉐린 가이드 서울 부산 2024가 새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날 발표에는 서울 177곳과 부산 43곳 합쳐서 총 220곳의 레스토랑이 포함되었어요. 부산의 음식점들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데 원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3곳이 나왔습니다. 일식집 모리와 컨템퍼러리 팔레트 그리고 이탈리안 피오또가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죠. 특히 피오또는 셰프 부부가 한국 재료를 기반으로 자가제면 파스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 화학 조미료와 공산품이 아닌 전국 각지의 식재료로 재료 본연의 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평가인 원스타와 식재료의 기준인 그린스타를 동시에 받은 한국 최초의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미슐랭 가이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과도한 상업화나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편중된 평가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해요. 음식의 맛에 절대적 기준을 부여해서 등급을 나눈다는 발상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별점을 받은 후 레스토랑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요리사의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다이닝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5%도 안 되는 적자에 가까운 장사라고 해요. 최현석 셰프도 식당 운영으로는 적자고 방송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월급을 주기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비싼 식재료값, 많은 인원의 월급, 각종 운영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장사인 거죠. 비싼 가격이기에 더 좋은 식재료와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슐랭 다이닝 레스토랑은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후원 없이는 유지하기 힘든 시스템인 거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식큐브 지큐였습니다.